집 문제 얘기해야 돼.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야죠. 이거 네. 민주당에서는 특히 그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지금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 현금으로 집을 5채 산 것 아니냐? 물론 윤미향 혼자는 아니에요. 윤미향 일가예요. 부모까지 합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자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그 윤미향 TF가 발족됐거든요. 거기서도 곽상도 의원이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 곽상도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윤미향 당선자 일가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아파트하고 빌라 등 집 5채를 모두 현금으로 샀다고 주장을 했어요. 곽 의원이요. 곽상도 의원이 어제 TF 회의에서 윤 당선자가 95년에 경기 수원시 송죽동 빌라를 매수했는데 공교롭게도 92년 정신대 할머니 돕기 국민운동본부에서 모금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자금 추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모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빌라 매입 자금으로 들어갔는지 규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곽상도 의원은요. 윤 당선자는 95년 송죽동 빌라를 산 데 이어서 99년 10월에 수원시 메탄동 아파트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당선자 아버지는 그 2년 뒤인 2001년 11월에 같은 단지 아파트를 또 2억 3천만 원 정도에 샀대요. 그래서 곽상도 의원은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이 설정됐는지 살펴봤더니 기록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윤미향 당선인 남편 역시도 2017년 경남 함양의 빌라를 현금 8,500만 원에 산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는 2012년에는 수원시 금곡동 아파트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요. 이 아파트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 처음에 자금 출처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라고 설명했었는데 시기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곽상도 의원이 또 지적을 하니까 바로 적금 통장 3개를 해지하고 가족들에게 돈을 빌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야, 이 시절에 95년부터 2017년까지 이건 뭐 곽상도 의원의 주장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아파트 5채를 그러니까 일가까지 해가지고 부모님까지 해서야 다 현금으로 사는 거 이게 당시 시대에 이게 일반적인가? 그러니까 뭐 이게 이 중에 저는 이제 저도 취재를 안 해보고 기사 나온 거로만 이제 이해를 그냥 해보자면 사실 뭐 사고 팔았다라는 것까지 포함이 된 거겠죠. 그렇지.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거래가 5번이 일어나는데 이걸 전액 현금으로 했다. 근데 사실 집 거래를 전액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이렇게 왕왕 있긴 한데 근저당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일단 저희 또래에서는 요새 근저당 없이 집 그냥 현금으로 탁 사는 애들은 이제 잘 사는 애들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그건 엄청 잘 사는 사람들이지. 근데 더구나 시기가 지금 95년, 99년, 뭐 2001년 이러면은 97년 IMF 이전하고 바로 2년 차이 있는 99년이고 그리고 2001년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줄 때였었어. 대출 이자도 좀 비싸긴 했었지만 엄청 비쌌죠.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가 또 급등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대출해서 많이 샀던 그런 시절인데 현금 가지고 샀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은 계속해서 자금 추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검찰에서 이 부분 들여다봐야 된다. 이 시점에 계속해서 이 윤미향의 모금 활동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두 분이 이제 그 부친하고 윤 당선인이 교회 사택에서 살고 있다가 2년 만에 집을 산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재테크 열심히 하셔서 그럴 수도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럼 뭐 해명을 하시면 그러니까 되니까 이 이것도.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시원하게 그렇지.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통장 공개하실 때 5년치 공개하지 마시고 95년부터 최근까지 이걸 통으로 공개를 하셔서 그 당시 집을 어떻게 거래를 했었는지 15년 정도부터.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이거를 뭐 의심스럽다 뭐 이거 뭐 문제다 의혹이다 이거 하기보다는 해명을 하셔야 될 것들이 이렇게 있다. 객관적으로. 그렇지. 예, 어떤 돈을 가지고 돈의 출처를 가지고 이 집들을 사고 팔았는지. 그렇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금 3억 2천은 어떻게 모으게 됐는지.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을 자 3일 남으셨죠? 네, 그러니까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넌 안 버티시는- 나올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윤미향 버틸 찾기 것이다. 대국민 프로젝트 윤미향 그렇지. 보시면은 엄팁으로 제보를 해주세요. 스테파님, 시민단체 가입하면 세무조사도 안 받는 듯. 아하. 아하, 요즘 진짜 시민단체 모두가 이렇게 굉장히 악영향을 받을 정도로 윤미향 씨가 빨리, 그리고 정의연 척이 이건 빨리 정리해줘야 되는데, 윤미향 씨가 무려 4개의 개인 계좌로 최소 모금을 11차례 했고 남편 신문사에서 모금을 독려하는 기사를 냈다라는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도 있어.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개인 계좌로 계속해서 모금을 해왔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 최소 11차례 이상 개인 통장으로 모금 활동을 했다 그러는데, 콩고 내전 피해 여성들을 위해서 나비기금 조성하겠다라고 2012년 3월 경에 발표를 했는데, 2014 이효리 씨가 첫 주자로 500만 원 기부해서 맞아요. 화제가 됐었던. 네. 그리고 2014년 베트남 우물파주기 사업 모금에도 그래도 개인 계좌. 이 상황들 있었고. 그 사업은 또 총 모금액이 1,757만 원인데 57만 원인데 그 중에 베트남한테 전달된 금액이 1,200만 원이라 가지고 이 기부금 유용에 대한 논란도 좀 빚고 있네요. 그건 뭐 한두 개가 아니야. 사실 뭐 우간다 문제도 있고 중국 문제도 있고 뭐 여러 사업들을 뭐, 그다음에 뭐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뭐 김복동 할머니 영화 그것도 애초에 저기 그 김복동 할머니 영화 그 배급하는데 그 방에 상영하는데 쓴다고 모금했다가 나중에 그거 면제되니까 그거 사업 그 기금 목적 바꿔가지고 다른 데 쓴다고 그거는 했었지. 처음부터 면제되는 걸 알고도 모금을 한 게 그게 문제였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거지. 총 모금액이 1,700만 원인데 전달된 게 1,2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 어디로 가느냐? 이게 500만 원이 이 사람들이 뭐 꿀꺽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행사를 운영하고 뭐 어떤 행사 기획하고 또 이분들 월급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1,700만 원 우리가 모금을 했는데 그 중에 1,200만 원 기부를 하고 500만 원은 어떻게 썼습니다 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맞아. 해야죠. 공개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진중권 교수 이쯤에서 등장하시지. 네. 진중권 교수가 한 기사를 링크하면서 댓글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댓글이 가관입니다. 댓개민들의 댓글 흐다다 하고 진중권 교수가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관련한 기사를 올리고 거기에 대한 댓글을 진중권 교수가 정리를 한 건데요. 이렇게 댓글이 달립니다. 개인 비리로 몰지 마세요. 엄연한 수요 집회이고 정의연 단체입니다. 30년을 함께하고서 등 돌리는 건 이용수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덕에 일본에서 춤을 추겠습니다. 할매요. 할매가 뜨신 밥 먹고 할매의 고통을 사람들이 알게 해준 게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예요. 꽉상도나 지금 주위에 있는 찌그레기들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소마. 할머니 너무 나가신 듯 역풍 불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안쓰러워야 되는데 왜 안 그렇죠? 할머니가 다른 피해자들 피해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그러니까 횡령을 얼마나 언제 했는지는 증거가 없고 의혹만 제기하신 거죠. 그리고 할머니, 과거에 왜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하셨나요? 이 부분에 시원한 해명 주세요. 다른 글입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지하에서 정말 통곡하시겠네. 저 논내가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 다 바보 만들고 참 대단하세요 할머니. 그 옆에 광머시기가 시키띠까? 또 다른 글. 이제 이용수 할머니는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셨어. 누구의 기획인지 다 알려진 것이고 본인 판단으로 그리한 것. 30년 아무도 관심 없을 때 함께한 이들의 등에 칼을 꼽은 것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저는 누군지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 민주 열혈당원들 사이에 이제 그 커뮤니티를 제가 취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고 물어보면 이미 열성 민주당원이야? 아니 당원은 아닌데 제 주변에 그래? 열성 지지층이 있어갖고 이미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윤미향 이제 아웃이고 말이 안 된다. 뭐 심지어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 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하.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고 어저께 제가 택시를 탔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근데 이제 우리 유튜브 했던 거 엄티브 첫방 이제 그 리뷰하고 싶어하고 이제 그걸 보면서 탔어요. 근데 제가 이어폰이 없어서 조금 키고 봤어요. 근데 집 다 와가는데 갑자기 택시 아저씨가 그 택시 기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용수 할머니 그 뒤에 보수단체 있는 거 맞죠?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예,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거 맞을걸? 그러더니 그 검찰도 지금 다 한통속이잖아요.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윤미향이 수사를 그렇게 빨리 왜 이렇게 빨리 해? 나경원은 수사 안 하면서 또 그러더라고요. 야,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우리하고 있어요? 생각이 다른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스테파님, 저런 사람들도 같은 한 표라는 게 참 그러니까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 더 그렇게 생각할 수 많은데 있어요. 네. 진중권 교수가 또 하나 더 했어요. 민주 어용상. 요즘 어용단체, 어용매체들이 극성을 부리잖아요. 언제부터인가. 다들 이상해졌어요. 과거에도 어느 정도 편파성은 있었지만 권력을 잡아 이 정권에 가까워져서 그런지 요즘은 단체든 매체든 무슨 충성 경쟁을 하듯 아주 노골적으로 당파적입니다. 제 기억엔 언론 비평 시민단체가 제일 먼저 어용이 됐을 겁니다. 가령 민원열 출신의 최민희를 보세요. 극악하기가 그들이 비판하던 조중동 저리 가잖아요. 공중파 방송의 이른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은 개그 수준이죠. 덜 여문 애들 데려다가 설익은 소리나 늘어놓고. 참여연대도 요즘 어용질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특히 사법감시 어쩌고 하면서 같지도 않은 논리로 조국 소원화 하더군요. 권력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고 그것도 보고서로 하고 한겨레에선 그걸 받아 논설을 씁디다. 짜고 치는 곳도 놀고들 계신 거죠. 여성단체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 터지면 외려 여성단체에서 할머니 편에 서서 정의연을 향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34개 여성단체에서 진상도 파악하기 전에 일단 스크럼부터 짜고 집권여당이 당선자를 옹호해요. 이들의 수고를 기리기 위해서 민주 어용상을 제정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연말에 아카데미상 시상하듯이 후보들 추천받고 엄정한 심사에 의해서 선정하고 투표에 의해서 수상자를 결정하는 거죠. 트로피도 만들죠. 효자손 모양으로 각하 가려운데 긁어드리라는 뜻에서. 제 얘기 아니고 진중권 교수의 글입니다. 너무나 주옥 같은 글인데? 참 요새 주옥 같은 글이야. 하나 더 있는데 윤미향 편들고 나선 여성단체들은 대체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배후 세력이니 토착 왜군이 떠드는 것은 이들이 이용수 할머니가 던지는 메시지를 수용하는데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뜻하겠죠. 뭘 알아야 고치기라도 하죠. 참 진중권 교수가 요즘에 할 소리를 너무 아프게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본질을 꿰뚫고 계신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사실 또 이런 지식인 분들이 작정하고 조지겠다 싶으면 정말 세게 조지거든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 내부를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요. 그들의 생리하고 논리를 너무 잘 아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듣기 싫겠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제 그 얘기 드렸던 검은 그림자. 검은 그림자가요. 요거를 폭로를 하셨던 그 제보를 하셨던 분하고 그 제보를 받았던 기자, 그 제보를 받았던 그 모 경제 TV의 기자는 그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충격이었죠. 예, 사표를 냈다 그러고 그래서 이 제보를 받았던 분하고 제보를 하셨던 분이 저희가 알기로는 모 언론사를 또 찾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언론사에서 이거를 보도하거나 방송하지 못할 경우에 아마 따로 뭐 입장을 내시거나 그럴 정도의 상황도 염두에 두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더라고. 네.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팔로우해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 30분만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가 저희가 중간에 자꾸 놀아서 그래요. 아까 어떤 분이 지금 까먹었는데 섭섭더머라고 그러더라고요. 섭섭더머. 섭보로 방송.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내일 또 11시에 오전 11시에 SDS님 상식이 없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힘 빠집니다. 섀도우 복싱만 계속하는 느낌이. 섀도우 복싱만 한다는 건 뭐지? 뭐 이렇게 대상이 없이 우리끼리 그냥 계속 그냥 헛손질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다. 굉장히 허무한 거죠. 그렇지만 섀도우 복싱을 계속해야 실전에 갔을 때 한 방에 그냥 오,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야? 섀도우 복싱을 열심히 해야 깃털 체력이 탄탄해지고 그렇지. 실전에서 한 방을 날릴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않을까? 너무 기운 빠져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섀도우 복싱을 하는 걸로. 내적 역량을 강화해야 될 시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한라인이요? 한라인 안 없어졌어요. 한라인 계속 방송합니다. 네. 한라인 방송하고요. 저기 채널 A가 정치 데스크가 없어진 것 같아요. 다른 방송으로 지금 개편이 돼가지고 2시인가에 다른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인사하고 빨리 올라가야죠. 면도를 해야 돼. 네. 면도 스킨도 발라야 돼. 네. 아무튼 내일 오전 11시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엄녕. 엄녕. 고생하셨습니다.